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위기의 화웨이 살리기에 총력 중인 중국, 화웨이 부시장 출신 기업가, 중국 기술기업 지원펀드 조성, 화웨이는 직원들에게까지 손벌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미국이 계속되는 화웨이 떼이기를 하고 있죠. 그 목적은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키자라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잠깐 보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화웨이 때리기는 미국 무역분쟁이 시작했던, 물론 미국의 무역분쟁, 미중 무역분쟁이 2년 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나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던 것이 작년 류허 부총리가 미국을 방문해서 1차 수정안이 발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치는 과정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뿔이 났어요.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입장을 모두 다 반영시키지 않고 이때부터 중국 때리기가 본격화됐는데요. 이 본격화하면서 가장 먼저 타겟을 잡았던 것이 화웨이입니다. 특히 화웨이는 중국 반도체의 총알로 지금 불리고 있죠. 그리고 가장 정점에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웨이가 정보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회사하고 그 가운데 ZTE와 더불어 가장 정점이 있었던 회사이기 때문에 때리게 된 것이죠. 화웨이 때리기는 중국의 지원을 받는 화웨이를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처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이것에 대해서 완강히 반발을 하면서 기업가들을 동원하며 화웨이 살리기에 지금 나서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발표가 됐죠. 화웨이 전 부사장의 주도로 화웨이 살리기에 나서면서 중국 기술기업 지원펀드를 조성을 한다는 겁니다. 물론 중국의 기술기업 지원펀드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 여러 회사들이 지원을 받아서 화웨이와 ZTE 그리고 DJI와 같은 이 회사들이 제2, 제3의 기술기업을 만들겠다라는 포부를 가지고 있지만 그 내막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화웨이 살리기입니다. 왜 화웨이 살리기인지 제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국의 기술기업 출신의 임원들이 주축을 이루는 한 벤처 투자회사가 미국의 제재로 어려움을 겪는 중국의 기술기업을 돕고 중국의 차세대 기술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펀드를 올해 안에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9일날 영국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중국의 벤처캐피탈 회사인 차이나 유럽캐피탈의 장진 회장이 반도체, 5세대 이동통신과 인공지능 분야를 포함한 기술 분야 스타트업에 전문적으로 투자하기 위해서 국내 대체 펀드를 연내에 조성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반도체, 5세대 이동통신, AI 이 분야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곳을 다 아우르고 통틀으는 회사가 뭐가 있어요? 화웨이가 있습니다. 이 화웨이가 죽어버리면 이 모든 것들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화웨이를 지원하기 위한 펀드라고 의심이 지금 되고 있는 거죠. 물론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지금 많지 않지만 제가 판단하기로는 좀 그렇습니다. 이 펀드는 50억 위안, 한국 돈으로 약 8,670억 원 정도로 조성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펀드는 중국 정부가 미중 무역 기술 전쟁 국면에서 미국의 기술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시점에서 조성되고 있는 것이어서 관심을 끄고 있어요. 특히 화웨이를 거의 시장에서 퇴출시키기 위한 3차 제재가 들어간 이 상태에서 왜 이때 지원안이 나왔느냐예요. 이전까지는 나오지 않았어요. 이전까지는 나오지 않았는데 항상 보면 시점이 중요합니다. 그 시점에 왜 그 일이 벌어졌을까? 왜 그 일이 일어났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 정확하게 그 일이 이해가 되지만 이때 왜 이 펀드가 일어났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 당연히 화웨이입니다. 그래서 특히 현재 화웨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서 제가 보기에는 이 시기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라고 지금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장 회장은 로이터 통신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 중국과 미국은 상대방이 노가웃 되어야만 끝나는 강대국 간 경쟁 상태로 놓여 있다. 그것은 단지 무역전쟁이나 제재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까지 지금 외부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이게 단순한 무역전쟁이 아닙니다. 물고 무는 뜯기는 그 끝을 향해 달려가는 전쟁이죠. 이 달려가는 전쟁에 세계 나라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중국과 미국의 이 전쟁을 통해서 세계 경제가 죽어버린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스파링 파트너의 공격자는 누구예요? 미국이죠. 그리고 수비자는 누굽니까? 중국이죠. 그런데 우리가 볼 때 뭐냐면 미국은 왜 때리냐예요. 이것을 자세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했던 이야기가 뭐예요? 아메리칸 퍼스트예요. 아메리칸 퍼스트를 하면서 미국의
놓치고 싶지 않았던 자리가 뭐예요? 유가, 그리고 달러화, 그리고 기술. 이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건드린 나라가 하나가 있었는데 중국입니다. 중국은 지금 사우디와 협력을 해서 사우디에서 그 유가에 대해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위안화로 결제하는 결제 시스템으로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달러화를 붕괴를 시키고, 그리고 기술 기업을 키워서 기술 기업을 통해서 세계 기술을 선도하겠다라고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됨으로써 미국이 원하고자 하는 이 질서 속에서 모두 다 중국 위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지금 말을 하기 때문에 이 상황은 끝나지 않은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 정 회장이란 사람이에요. 이 정 회장은 현재 미국의 주요 대상이 되는 화웨이의 부사장 출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웨이 지원이라는 이야기가 더 나오게 된다는 거죠. 장 회장은 현재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면서 미국과 중국 간 탈동조와 디커플링이 있는데 중국의 기술 기업들이 퀄컴이나 인텔과 같은 미국의 챔피언 기업들 없이는 생존할 수 있도록 자립 능력을 키워줄 것이다 라고 지금 내다를 보고 있어요. 말하자면 중국 내 기술 기업들을 통해서 자급자족을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이것을 미국이 눈여겨본다라는 거죠. 그렇게 돼서 지금 제재 대상에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회사가 어디겠어요? SMIC.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조선사들도 지금 제재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또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이런 내용들을 보면 SMIC는 화웨이를 누르기 위한 하나의 보편적인 수단으로 이렇게 누르겠다. 그리고 또한 중국에서 화웨이가 아닌 다른 기술 기업들을 키우게 된다면 그 기업들도 그 순차적으로 지금 틱톡을 누르듯이 순차적으로 눌려갈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장 회장의 인터뷰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눈여겨보면 이 펀드의 주 대상이 다른 회사가 아니에요. 화웨이라는 것을 지금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웨이를 통해서 중국을 지탱해 나가자라는 게 가장 큰 골자가 된다라는 거죠. 또한 그는 현 사태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점점 더 많은 중국의 기업들이 미국의 제재를 받을 것. 이게 정확한 내용입니다. 이 제재는 화웨이로 끝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번에 중국에서 열린 반도체 그리고 소프트웨어 세계 발표회가 있었는데 여기서 중국 기업들의 한숨소리가 나왔어요. 한숨소리가 왜 나왔냐면 화웨이 다음이 누구일까예요. 화웨이 다음이 누가 제재를 받을까인데 화웨이가 이번에 쓰러지게 되면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테스트 베드를 해서 다른 기업들도 계속 쓰러뜨리는데 이 쓰러뜨릴 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 하나 더 있는데 화웨이보다 맷집이 강하지 않다. 그래서 더 잘 쓰러질 수 있다. 즉 화웨이가 무너지면 이제 그 가속력으로 중국의 다른 기업들도 제재를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그는 우리가 할 일은 미국의 공급망에서 배제된 중국의 기업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여분의 타이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본 거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차세대 화웨이, 차세대 DJI는 아시죠? 드론 만드는 회사, 차세대 비아드, 이쪽은 뭐 만드는 회사예요? 전기 자동차용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들을 찾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펀드는 중국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SMIC의 설립 멤버이신 조셉 쉐 그리고 폭스콘의 리정위 전 회장 등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회사 SMIC 그리고 폭스콘 이 회사들이 어떤 회사들이에요? 중국에 굉장히 친한 회사죠. 그리고 폭스콘과 같은 경우는 애플의 제품들을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지금 애플은 중국과 함께 성장을 했는데 이 성장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고 이 애플도 어쩌면 제재를 같이 받게 될 수도 있다. 아니면 애플이 중국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미국이 보고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 지금 화웨이가 위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직원들에게까지 손을 벌리고 있습니다. 5년간 월급의 25%를 떼서 자사주를 사라 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이 자사주가 외부에 판매를 못해요. 다시 화웨이로 돌아가는 시스템입니다. 말하자면 직원들에게 돈을 빌려서 그 돈을 쓰고 다시 그 돈만큼 되돌려주겠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현재 미국 정부의 강력한 제재로 창사 이래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는 중국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가
자금 조달을 위해서 직원들에게 자사주 매입을 독려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의하면 8일날 복수의 정통한 소식 등을 인용해서 화웨이가 미국 정부의 제재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20만 명에 가까운 자사 직원들에게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화웨이는 올해 초부터 새로운 자사주 매입 규정을 시행 중인데요. 5년 이상 근무한 화웨이 임직원은 향후 5년 동안 급여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투자해서 자사 주식을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전에는 임원들이 거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직원들까지 이 손을 벌린다라는 거죠. 이번 규정을 통해서 변경이 됐는데 자사주 매입 활성화 정책을 통해서 연구 개발을 위한 신규 자금 조달 수단으로 마련하게 됐다고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 하나. 화웨이 직원들에게 판매하는 자사주는 다른 직원에게도 판매도 될 수 없고 오로지 자사주를 관리하는 회사 조합에게만 되팔 수 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 회사 직원 한 명이 있어요. 다른 한 명이 있죠. 이 서로 거래가 안 돼요. 사주지도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 회사주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화웨이 안으로만 들어갔기 때문에 말하자면 화웨이에서 이 직원에게 돈을 빌리고 이 직원은 다시 화웨이를 나올 때 아니면 중간에 이 자사주를 화웨이에 되팔아서 그 화웨이 주식을 다시 현금화 시킨다. 이 내용이죠.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 하나. 지금 이 자사주를 샀어요. 바로 돈이 없다고 해서 이 자사주를 화웨이에 팔 수 있을까요? 아니죠. 화웨이가 정상화 될 때까지 자사주가 구매를 안 해주겠죠. 그러면 직원들의 돈은 그대로 화웨이에 묶이게 되고 화웨이에 묶인 돈을 가지고 그 화웨이가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그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기 군속한 직원들은 퇴직 후에도 주식은 그대로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런데 8년 미만 근무를 하고 퇴사한 사람들은 반드시 조합에 주식을 되팔아야 한다. 라는 규정이죠. 그런데 보면 이 8년 이상 근무한 장기 군속자들은 주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이 주식의 가치가 얼마나 오르겠어요? 현재 빠져나와 있는 주식도 없는데 그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중에 팔지도 못하고 자기 현금화가 안 돼요. 이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즉 다른 사람에게 되팔 수도 없고 다른 곳에서 판매할 수 없는 그냥 유령 주식을 사라는 것을 독려를 한다라는 거죠. 화웨이는 작년 5월부터 시작된 미국 정부의 제재로 화웨이는 심각한 위기를 맞은 상태입니다. 얼마나 심각한 상태면 이렇게까지 규정을 바꿔서 했을까라는 좀 안타깝고 짠한 마음이 있지만 화웨이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없어져야 될 회사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3차 제재를 통해서 이달 15일부터 세계의 모든 반도체 부품을 새로 구매할 길이 막혔기 때문에 미리 쌓아둔 재고 부품을 모두 떨어지면 더는 이동통신 기지국 장비, 스마트폰, PC, 랩탑 컴퓨터, 태블릿 PC 모든 새 제품을 만들 수 없는 처지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죠. 특히 보면 스마트폰이 제일 빨리 빠질 것 같아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만드는 것을 포기하겠다라는 말이 제일 빨리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뭐냐? 통신 장비. 그리고 랩탑 컴퓨터나 태블릿 PC는 판매는 많이 했지만 그렇게 특별한 비중이 있지 않아요. 화웨이의 큰 비중은 스마트폰, PC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화웨이의 그 칩 설계를 맡았던 하이실리콘과 같은 경우는 칩을 다른 회사들에게 판매를 거의 안 했어요. 작년 11월 달부터인가요? 그때부터 다른 회사들에게 칩 생산을 통해서 판매를 하기 시작을 했지만 이전까지 전혀 판매를 하지 않다가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 칩이 얼마나 팔리겠습니까? 이 칩을 사는 것을 독려를 한다면 SMIC에 제재까지 들어간다면 이 칩 생산이 아주 망가질 것까지 지금 생각을 하게 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화웨이는 위기가 왔어요. 위기가 왔고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외부에서 자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 자금을 위해서 국부펀드를 만들고 물론 이게 국부펀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국부펀드 그리고 화웨이 임직원들에게 자사주 구매 독려 이것을 보면서 화웨이의 입장은 굉장히 어렵구나. 이 회장과 임원들이 가지고 있던 주식까지 내다가 팔 정도로 직원들에게 내다가 팔 정도로 이렇게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화웨이가 어느 정도까지 망가질까 그것을 보면 되고 물론 지금 중국의 내수 시장을 통해서 이번에도
큰 수익을 얻었다고 하지만 그게 언제까지 가려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